안녕하세요. 아파트 사고팔구의 아사팔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직까지도 서울 아파트가 상승할 거라 하면서 상승을 부추기는 상승론자들이 있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렇게 높은 아파트 가격에 매매를 부추기는 행태를 보자 하니 정말 역하고 화가 많이 나는데 감정을 많이 누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한국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평균 연봉으로 돈을 모으다가 결혼 적령기에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 감당 불가능한 가격이기에 많은 청년들이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현실이에요. 이는 청년들이 잘못이 아니고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아파트 가격이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가격 폭락이 아니에요. 원래 아파트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왜 올랐나?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즉 PIR이 상승 비율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정권 3년 만에 전 정권보다 3배 이상 아파트 가격을 상승하다 보니 우리 같은 국민들은 더 이상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포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꿈을 포기할 수밖에. 그럼 왜 문재인 시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문재인 정권은 국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융 정책을 많이 내놨는데 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무한한 상승을 하였죠. 또한 지겹게 외쳐대던 복지를 한다는 핑계로 저금리 대출을 무한한 유동성 자금을 풀기로 아파트와 주식으로 돈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였죠. 그럼 지금에 와서 물어보자고요. 복지를 받으신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삶이 좀 많이 좋아지셨나요?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은 포기하고 사시지 않나요? 참으로 답답하네요. 현재 아파트 매매 거래가 정상적인가? 제가 현장에서 예전에는 계약을 할 때 보통은 자기 자본과 대출금 많아도 30에서 40% 정도 대부분이었거든요. 요즘은 어떤가요? 말도 안 되게 전액 대출로 아파트 산 사람도 있고 10억 이상 대출이 대부분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살면서 저렇게 큰 돈을 대출 받아보지도 못한 경험 없는 애송이들이 실질적으로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보면 와, 감당이 안 되는구나. 와,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절실히 느낄 거예요. 은행은요, 이자 입금일 전날에 문자를 보내고 하루만 이자 입금이 안 되면 하루에 그날 5건 이상 문자를 보내요. 만약에 한 달이 넘어가잖아요. 임의 경매한다고 경고 문자를 보내고 담당 은행원이 전화까지 해요. 은행 대출의 무서움을 알아야 해요. 은행은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바로 임의 경매에 바로 넘겨버려요.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이기는가? 영끌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상승 전환할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은요, 오히려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를 한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어서 폭락을 막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인하를 한 것이 아니고, 경기 침체가 심하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영끌 하신 분들, 내년에 DSR 3단계 시작되면 지옥문을 맛보게 될 거예요. 상승론자들은 집이 두 채 이상이다. 상승론자들을 영끌 오적이라고 하잖아요. 영끌 오적들은 건설사나 건설사를 보유한 언론사들과 이권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그래서 지금 사도 된다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요, 본인이 홍보하는 아파트들 중에서도 여러 채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대부분 상승론자들은 여러 채의 아파트와 분양권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윤 정권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터무니없는 높은 아파트 가격에 새파랗게 질려버린 국민들이 제발 아파트 가격을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한 표 한 표 투표를 한 거예요. 저는 이번 정권에 대해서 다른 정치적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오로지 부동산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윤 정권은 2년 6개월 정도 앞으로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 하락에 모든 정책과 방법들을 총동원할 거예요. 저 많은 부동산 공약들 중에서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2년 6개월 안에 아파트 가격을 잡지 못하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는 상황을 무척이나 경계를 할 거예요. 왜냐고요? 정권이 바뀌어 감옥에 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최선의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거래가 없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현장을 보면은요, 그나마 가끔씩 오시는 손님께서 제가 아파트 가격을 말씀드리면 다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비싸요 라는 말들이에요. 지금은 분상제인 아파트도 그렇고 전세금도 그렇고 너무 비싸고 살기 힘들다고 다들 말씀들 하세요. 이런 한국 세상이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번 하락기에는 제발 정부에서 태클 넣지 말고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까지 떨어지게 놔두고 노력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매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파트 가격 하락 지표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통계 자료로 10월 현재 거래 금액은 대략 9억 3천만 원 정도이고, 거래 금액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요. 10월 16일자로 현재 거래량은 443건으로 거래가 거의 없네요.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 건수인데요. 10월 16일자 기준으로 86,826건으로 계속해서 팔려는 사람만 늘고 있고요. 사려는 사람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추세면 다음 달은 9만 건 이상으로 매물이 쌓이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럼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